네, 이번 시간에 기말 결산과 재무제표 확정 과정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오류 확인을 위한 데이터 체크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1월 달부터 전표를 입력하면서 수시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표 입력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분석 관리라고 하는 탭에 보시면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로마 숫자 1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데이터 체크 메뉴를 실행하셔서 그냥 F6번 검사 시작이라고 해서 해보시면 관련되는 경고라고 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심각한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경고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내용들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고로 나오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하다면 데이터 체크를 통해 갖고 정리를 하실 필요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표가 다 입력이 되고 나면 이제 결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결산 관리라고 하는 메뉴에 결산 자료 입력과 현금 예금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현금 예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현금 계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합계 잔액 시산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월 달로 조회를 하셔갖고, 자, 현금 계정에 있는 내용을 클릭하셔갖고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현금 기초 잔액이 1억 3천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들이 그죠? 억 단위가 넘는 금액들이 쭉 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현실성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인 부분은 기장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현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매일 현금을 갖고 있는 잔액들이 우리 재무제표에 제때제때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차라든가 회계 처리하는 시차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현금 잔액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현금 예금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메뉴는 현금 일괄 조정과 직접 조정, 그 다음 당좌 예금, 보통 예금이 있는데,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 계정은 여기에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정한다는 얘기는 기장을 거의 포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통장에 입출금이 일어나는 것은 그 원인을 전부 다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하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금 일괄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관련되는 계정을 정리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 계정 과목 현금 입출금으로 정리하면서 매일 잔액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조정할 때 상대방 계정 보통은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잔액, 최대 잔액 해서 최소 잔액 100만 원 정도, 최대 잔액은 200만 원 정도 해서 조정단위 200만 원을 하게 되면, 자, 조정 후 금액, 조정 전 금액은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억 3천부터 시작해서 일자 단위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들쭉날쭉하죠. 자, 이 부분들을 조정 금액을 통해서 조정 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 이하 전후 금액으로 전부 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지급금, 가수금과 관련되는 전표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괄 조정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현금 잔액이 너무나 안 맞을 때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활용하실 때에는 항상 이 가지급금, 가수금하고 연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금 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실상을 파악해서 제대로 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금 직접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월 단위로 일별로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조정과 현금 직접 조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현금 잔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과론적으로는 가지급금, 가수금하고 연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1억 3천이라고 하는 현금 잔액이 정상적인 현금 잔액으로 돌아오기 위한 차액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강조를 드리고, 현금 예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조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을 매출 원가로 대체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체하는 과정인데요. 105페이지에 결산 절차가 나옵니다. 결산 절차,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이라고 해서 1번부터 14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산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요 내용 중에 일반 전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과 자동 붕괴 방식이 있습니다. 둘 중에 선택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1번을 보시면 상품 등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 파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부분은 반드시 자동 붕괴로 해야 된다. 자동 붕괴라고 하는 것은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가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기말 재고자산을 입력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나머지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 붕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에 있는 단기매매증권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외화자산 부채 평가 이런 부분들은 자동 붕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수금 7번부터 12번까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반 전표에서 직접 붕괴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번, 14번 법인세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동 붕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정보들을 어떻게 결산 붕괴를 할 건지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자동 붕괴가 가능한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뒤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107페이지에 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자료를 반영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실행을 시키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제가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에 입력된 데이터 존재합니다. 불러오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니오라고 해서 새로 불러와야 되는데, 저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냥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왔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제조원가라든가 또는 공사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 관련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F4번에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품 매출원가, 도급공사 매출원가, 요 얘기는 제조원가 명세서와 공사원가 명세서가 지금 두 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관련되는 원가 경비를 500번대, 600번대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전표를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편집 기능을 통해 갖고 사용 여부에서 여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가 설정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산 반영 금액이 있습니다. 이 결산 반영 금액에 상품, 기말 상품 재고, 원재료 재고, 제품 재고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오른쪽에 매출원가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F7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F7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정보는 우리 회계관리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감가상각 파트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 계산된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자, 요 금액들이 우리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결산자료 입력에 있는 F7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에서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에서 계산된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결산 반영이라고 해서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요때 주의하실 거는 우리 교재 109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결산자료를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산 전 금액과 결산 반영 금액이 두 개 동시에 있을 때에는 이게 이중으로 반영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결산 반영에다가 입력을 했다는 얘기는 자동 붕괴로서 결산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결산 전에 금액이 들어있는 이 감가상각비는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결산 붕괴로 감가상각비를 이미 계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400이라고 하는 금액을 또 결산 반영 금액에 넣어서 결산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말씀을 드렸고요. 자, 108페이지에 대손상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F8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눌러보시면 대손 충당금이 설정될 수 있는 계정 과목 정보들을 전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충당금 잔액, 당해연도 1%, 대손율 1%로 가정을 했을 때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 금액, 환입 금액 뭐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CF8 퇴직충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CF8 퇴직충당 관련되는 부분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충당금을 설정하는 금액을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법인세 비용과 관련해서 선납세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를 하고 추가 금액을 그러니까 법인세로 계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금액을 반영해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우리 전표 추가 F3번 전표 추가를 통해 갖고 결산 붕괴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뜹니다. 자, 이 부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전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전표 추가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의 하단 부분에 수익 비용 쪽에 가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매출, 제조원가, 도급원가에서 매출원가가 지금 계산이 안 되어 있죠. 그죠? 매출원가가 계산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확인 상태에서 우리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입력된 내용을 전표 추가를 통해서 예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표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되면서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결산 붕괴 금액이라고 해서 금액이 나오죠. 자, 이렇게 결산에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반영이 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전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 달 전표 확인해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 전표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결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서 구분해 보시면 차대 부분이 결대 결차라고 하는 결산 붕괴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지금 보시듯이 제조원가, 도급원가가 다 잔액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매출원가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제조원가 부분이 그러니까 제품 매출원가로 대체가 됐고요. 도급원가 관련되는 정보가 도급 매출원가로 대체 붕괴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이익이 계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111페이지에 재무제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그 확정하는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손익계산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성급하시게 먼저 재무상태표를 먼저 조회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달로 조회를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관련해서 차액이 뜨죠. 이렇게 차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차액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바로 결산 재무제표에 확정짓는 순서가 지금 잘못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에 맞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작업을 합니다. 12월 달로 작업을 합니다. 그럼 12월 달 우리는 제조원가 명세서와 공사원가 명세서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00번, 600번대. 그리고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이 있는데 관리용은 회사 관리 내부 목적으로 상세 계정 과목 내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출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시하기 위한 재무제표로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로 이야기를 하면 받을 음과 외상매출금을 매출채권으로 통합해서 표시하는 게 제출용이고 받을 음 외상매출금 이걸 구분하는 부분이 관리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용은 법인세 신고하기 위한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제출 표준용을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 만드시고 난 뒤에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자, 손익계산서 12월 달 조회를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관리, 제출, 포괄, 손익용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용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제출용 쪽에서 우리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을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특이한 계정 과목을 사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F4번 통합계정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다가 812번과 860번 계정을 통합해서 표시해주는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출용으로 가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이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전부 묶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갑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F6번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기 전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게 되면 합계잔액 시산표 하단 부분에 매출과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들이 차변, 대변 쪽에 계정 잔액들이 남아 있습니다. 계정 잔액들이 남아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전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50세건에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게 나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이 전표 추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전표들을 손익계정에 대체하고 손익계정을 마감한 다음에 관련되는 당기순 손익을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판관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관련되는 부분이 차변, 대변에 전부 잔액이 남아 있죠. 매출원가와 마찬가지고요.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조회 버튼을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이 새로 생성되면서 차변의 잔액이, 대변의 잔액이 남아있던 수익과 비용 계정이 전부 다 차변, 대변 잔액이 일치되면서 잔액이 제로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제로로 바뀌면서 관련되는 손익 계정에 있는 내용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전표가 금액이 전부 2월 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가서 전표를 확인해 보게 되면 12월 달 전표로 가서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손익이라고 하는 전표가 생성됐다라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고요.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 12월 달 조회를 하면 아까 잉여금 오류 멘트가 나타났지만 잉여금 오류 멘트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 한 번씩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이제 결산이 완료됐고 우리가
세무 조정하기 위한 바로 직전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3페이지에 참고사항에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의 회계 처리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는 전체 재무제표의 내용 확인이라고 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동그라미 5번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이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과 일치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하단 부분에 자본 항목에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 6억이 됐죠. 6억이 이렇게 증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6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법인 등기부 등본에 6억 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4페이지에 우리 세무조정을 위해서 표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표준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표준 재무제표 작성은 재무상태표나 각종 재무제표에서 조회를 하실 때 지금 다 조회를 했습니다. 관리 제출 표준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준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표준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조정으로 가서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두 번째 탭에 보시면 표준 재무제표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는데 표준 재무상태표 클릭하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표준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표준 손익계산서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가명세서도 표준 원가명세서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재 117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표준 재무상태표 뭐 이런 부분들을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하고 그냥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표준 재무제표나 표준 손익계산서 이런 부분들을 조회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밑으로 내리면서 한번 금액들을 한번 쭉 훑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훑어보시다 보면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있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본조정 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 주식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7페이지에 제가 예시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 5천만 원, 대손충당금 500만 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기업회계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표준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상매출금은 상당 부분에 5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대손충당금에 해당되는 이 마이너스 500만 원은 표준 대차대조표로 들어오니까 8번에 있는 기타 당좌자산으로 마이너스 500이라고 하는 엉뚱한 숫자로 분리돼서 표시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경우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케이스는 왜 이렇게 생겼냐면 자, 이 부분들입니다.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우리가 계정과목을 만들 때 추가 계정과목을 등록을 하실 때 자, 외화 외상매출금은 표준재무제표 10번 코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대손충당금을 차감 계정으로 만들었는데 이 표준재무제표에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외상매출금의 차감 성격인 11번 대손충당금으로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등록을 못했다라는 거죠. 기타 당좌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표준 대차대조표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117페이지에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류가 생긴 재무제표는 한번 법인세 신고 때 국세청에 전자신고로 제출되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1년 동안 이 오류가 생긴 재무제표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인세 세무조정 바로 직전에 만들어지는 표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신 다음에 전체적인 숫자
마이너스 숫자가 있는지 금액들을 확인해 보시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결산 과정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